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가끔 삼성전자의 시황을 분석해서 올려드리지만 사실 저는 주가를 1일 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과 같이 행보와 간헐적인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최근 시황 분석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시황을 잘 보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그때그때 시황을 확인하다 보면 일희일비할 수 있고 동요된 마음은 불안감을 키우거나 실수를 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저는 07시에 출근해서 19시나 20시에 퇴근하는 연속적인 생활을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시간에 짬짬이 시간을 내 기사를 찾아보고 머릿속에 내용을 정리하여 퇴근해서 빠르게 대본을 작성하고 녹음하고 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생활 패턴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삼성전자 모으기였습니다. 저는 통상 마음 편히 장기 투자를 하고 하루에 한 번 주가를 확인할까 말까 합니다. 안 보고 지나가는 날도 일주일에 이틀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삼성전자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둘째, 평소 단기적인 주식 전망은 신이 아니고서야 맞출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일 또는 다음 주 또는 1개월 내에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은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맞춥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미래의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고 반도체 수요는 더욱 늘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미래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차, 신재생, 가상현실, AI 등 주식이 크게 관심이 없어도 누구나 미래에 이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견이 없는 것들 말이죠. 그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왜 투자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삼성전자와 연관이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20년 말 기준 597개로 매년 50여 개 이상 늘고 있으며 2015년과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났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압도적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속도는 두 가지인데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 속도와 그 결과물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속도인데요.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 데 있어서 서버용 SSD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이전 모델인 SAS3도 업계에서 알아주는 베스트셀러였는데 SAS3 대비 2배나 빨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하반기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교체 수요로 인해 삼성전자 낸드 사업부의 실적 전망이 좋은 것인데요.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점점 초격차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송재혁 부사장의 삼성전자 뉴스룸 기고문을 통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송재혁 부사장은 V낸드도 언젠가는 높이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셀 사이즈를 구현한 3D 스케일링 기술로 가장 먼저 높이의 한계를 극복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V낸드 초기에는 단수가 낮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었죠. 하지만 단수가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물리적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송 부사장의 설명입니다. 같은 단수지만 더 낮게 쌓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7세대 V낸드는 3D 스케일링 기술로 최적을 최대 35%까지 줄여 타 업체들의 6세대와 높이가 비슷한 것입니다. 3D 낸드 적층 높이의 한계가 있으니 한 단 한 단을 매우 미세하게 더 쪼개서 얇게 쌓아가는 기술이 바로 스케일링인데요. 미세와 공정하면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죠. 작게, 좁게, 얇게. 미세와 공정은 삼성전자의 주특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스케일링 기술로 같은 충수를 올리는 타사에 대비하여 35%나 낮게 쌓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적충수가 더 낮았던 1세대 전의 타사 제품의 높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송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한 번에 100단 이상을 쌓아 10억 개에 넘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싱글 스택 에칭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 향후 높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초고단으로 갈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와, 팩이 보십시오. 이겁니다.
기술력의 초격차에서 오는 자부심. 근데 이 말을 단순하게 패기롭게만 들을 게 아닌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력 낸드는 128단 싱글 스택으로 제작됩니다. 128단 적층 기술은 삼성전자가 세계 유일하고요. 많이 따라왔다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88단밖에 못 샀습니다. 기술적 한계에 이미 봉착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100단을 넘기 위해 더블 스택의 방식으로 176단까지 가능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송 부사장은 셀의 최적을 줄이게 되면 셀 간의 간섭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를 제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1000단 V낸드 시대에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000단입니다, 여러분. 와, 여기서 다시 한번 패기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분 직책 명칭이 플래시 개발 실장인데 이런 분이 1000단 V낸드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미 기술적으로 이론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저렇게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스케일링 기술의 고도화로 더 얇게 쌓으며 셀 간의 간섭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1000단도 가능하다는 확신 있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질러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낼 거야 와 할 수 있다 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 셀 사이즈의 7세대 V낸드가 적용된 소비자용 SSD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는 200단이 넘는 8세대 V낸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송 부사장은 8세대 V낸드 동작칩을 이미 확보하고 향후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적기에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7세대 V낸드 176단을 양산한다는 발표를 한 게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8세대 V낸드 동작칩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험실에서는 뽑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2002년부터 낸드 분야 세계 시장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낸드 특허와 원천 기술을 싹쓸이하며 그렇게 20년을 세계 시장에서 군림한 삼성의 저력이 느껴지십니까? 1위면 뭐하냐? 점유율 33.5% 아니냐? 삼성전자가 이유는 아예 포기하고 치킨 게임 제대로 들이박으면 낸드 시장에 피바람이 붑니다. 지금 시작한 적도 없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수년째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인텔이 괜히 낸드 사업부를 팔고 키옥시아가 지금 팔린에 만회하고 있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업계 표준의 V낸드 기술도 삼성전자가 201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업계 선두로 7세대까지 온 것이고 이미 8세대도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176단의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양산 소식에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오히려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늘어났죠. 지금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기술력의 함정에 걸린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118층을 쌓을 수 있죠. 100층을 넘겨보려고 하다 너무 힘드니까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가 선택한 것은 88층을 두 개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싱글 스택이고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더블 스택입니다. 면적도 넓어지고 더블 스태킹이 되니 구멍도 2배로 뚫어야죠. 구멍 뚫는 게 생산 단가에 매우 큰 영향이 있는데 대략 생산 단가의 20%에서 30%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삼성전자의 118단을 저렴하게 팔아버리니 더블 스태킹이든 뭐든 176단은 비싸기도 하고 시장에서 힘든데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더블 스태킹으로 176단을 내놓고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200단도 문제없다라고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128단을 2019년부터 양산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은 아직 흉내도 못 냅니다. 이것만 봐도 기술적 격차는 2년이 넘는다고 봐야 하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거 쫓아간다고 더블 스택으로 내놨는데 단가가 안 되고 나중에 128단 적층에 성공하면 삼성전자는 176단을 싱글로 쌓아서 양산해버리는 상황도 가능하죠. 이쯤 되면 대부분 기업들은 반 이상 알아서 사업을 접을 것 같습니다. 또 따라간다고 트리플 스태킹해서 따라가면 삼성전자는 더블 스택으로 단수를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또 생산 단가 차이가 크죠. 이 적층 기술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한 향후에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적층 기술 못 따라오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적자만 쌓여 사업의 지속이 위태로워지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미 인텔은 탈락했고 키옥시아는 지금 탈주하려고 각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 시장은 2018년 이후 공급 과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사업을 접어버리는 경우 그 수혜는 고스란히 점유율 1위의 삼성전자에게 제일 크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메모리도 모자라 SSD까지 석권한 삼성전자는 데이터 센터에서 꼭 필요한 온도 조절 장치인 시스템 에어컨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갑자기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가 실외기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최대 64개 에어컨을 연결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뜨길래 이것은 또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는 내부 온도 조절을 위해 전체 전력량의 20%에서 30%까지 사용하기에 매우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스템 에어컨이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일 잘합니다. 둘은 거의 비등비등한데 삼성전자가 매출 규모가 조금 더 좋아 사실상 근소한 차이로 세계 1위거든요. 한동안 야근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몰아서 하려다 보니까 오늘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급하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급증에 따른 서버용 SSD의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으며 낸드 세계 1위 삼성전자는 기술적 격차를 충분히 벌리고 앞으로 더 초격차가 심해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인 메모리, SSD, 작은 규모지만 시스템 에어컨 시장, 이것은 모두 데이터 센터의 구성 제품들이라는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이기에 같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